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궁이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여러분? 해야주세요. 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스타트업 개발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제가 저번 회차에 못 왔죠. 예, 빈자리가 네. 컸습니다. 제가 마감주여서 가지고 굉장히 이 스타트업 개발자로 산다는 게 힘드네요. 못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못 온 거죠. 저 그때 지금도 여러분 제가 녹음 전에 얘기 드렸지만 옆 회의실에서는 지금 열심히 QA 중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도 근데 이걸 사실 끝내고 가야 돼서. 지금 시간이 저녁 9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회사에 있는다라는 거 거기 뭐 이제 어디 뭐 판교의 등불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저희는 이제 설릉의 등대 느낌은 뻥이고 저희는 사실 되게 좋아요. 원래 이렇게 오래 남아있진 않는데 제가 이제 저희 셀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QA가 조금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 마음에서 잠깐 직원들을 사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팀장님이에요, 안 돼. 팀장님.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거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나는 이분들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이러려고 있는 거예요. 역시 네. 가진 자. 그럼요. 아니요, 법인카드로. 거기 법인카드 네. 정말 부럽다. 뭐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커뮤니티죠. 예. 네, 오늘 원래 제가 드디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 기술적인 거를 이제 조사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진짜 재밌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sir, 주제. sir. 스타트업, Yes. 스타트업 개발자의 삶, 삶. 라이프. 예. 바로 이 제나토리의 삶. 예. 네. 그런 뭐 내가 일반적인 스타트업 개발자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제가 있는 이제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볼 수 있지 않는가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일주를 쉬고 왔습니다. 역시 네. 정말 탁월하시고. 예. 아니 흔히 이제 잔뼈가 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제나토리님 잔뼈가 굵은 개발자로서 삶을 오셨는데 이게 잔뼈가 굵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구식이 진흙탕에서도 굴러보고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얼마나 울고 와도 돼요? 많으셨겠어. 대략 그러면 지금 몇 번째 회사에 계신 거예요? 개발자로서? 저는 회사 개수로 따지면은 지금이 제 것까지 포함해서 6번째입니다. 5번째. 제 개발자로서 것까지. 아니요? 제 것까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네. 5개입니다. 오. 그게 무슨 개발자로서 의미냐면 다섯 번째? 이제 내가 차려보기도 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저도 도전을 한번 해봤죠. 창업을 해보셨네. 요새 실제로 TVN인가? 거기서 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스타트업이라고. 스타트업. 그쵸. 네.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전 1화부터 보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클립만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 1화부터 좀 볼까 하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이제 되게 막,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판타지. 판타지. 네. 이런 SF 판타지물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 SF가 스타트업 판타지거든요. 오. 네. 약간 저는 대박! 진짜 괜찮았어. 이런 SF 드라마가 우리나라에 드디어 들어왔다. 야.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실제로 싱그레님도 그 공유 오피스 쪽에서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제가, 저도 스타트업 다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사실 저도 클립만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샌드박스라는 곳이 그곳도 판타지다. 그 장소도 판타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샌드박스라는 그 장소가 뭐예요? 샌드박스
샌드박스라는 게 그 거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나라 위워크 뭐 이런 느낌 아닌가요? 우리나라 위워크 그리고 뱅드 흐미브 아, 굉장히 뱅- 또 굉장히 또 힙한 또 스타트업 하나 있잖아요. 그 공유 오피스 하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유 오피스인데 다른 스타트업들도 다 입주해 있고 막 서로 라운지에서 막 미팅 캐주얼하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렇게 딱 또 들어가면은 그 개인 사무실도 엄청 막 삐까뻔쩍하게 휘황찬란하게 완전 예쁘게 이렇게 꾸며져 있고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엄청 샘솟을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런데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공유 오피스가 있다면 진짜 거기서는 진짜 다 성공할 것 같다. 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커뮤니티 매니저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했다. 그 공간 아니 그러니까 관리하는 그 샌드박스라는 것 자체가 그 공유 오피스 자체를 뜻하는 말이에요? 공유 오피스의 이름일걸요? 하나의 브랜드라고 네, 할 수 브랜드 있어요. 명이라고 아. 보시면 제가 몰랐어요. 그냥 그 공유 오피스 안에 있는 어떤 공간 이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만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테스트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굉장히 빡세가지고 진짜 실력 있는 팀들만 갈 수 있는데 뭐 창업을 해와가지고 팀을 꾸려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뭐 개발자와 뭐 대표, 수지는 대표 그리고 남주혁은 개발자인데 CEO와 개발자로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하나의 회사로 팀을 꾸려가지고 샌드박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샌드박스가 실제 존재하는 브랜드예요? 없어요. 뭐 드라마 안에서는 이제 드라마 존재하는, 안에서? 네, 브랜드인 거고 네, 그게 거의 브랜드. 이꼬르 이제 약간 위워크나 패스트 파이브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거기서 이제 해커톤을 해요. 맞아. 해커톤을 그 자리에서 해서 이제 개발자들을 구하고 대표 CEO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고 약간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저 질문 있어요. 네. 해커톤이 뭔가요? 해커톤은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마라톤. 와 마라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하면 그 개발자들 뭐 개발자만일 수도 있고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기획자 뭐 그때 말했던 CEO 뭐 이런 기획자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어떤 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화를 거의 뭐 프로토타입이나 MVP까지 정도만 만들어 내보는 아니면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이게 해커톤이 꼭 IT 프로그래밍 쪽만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실물을 만드는 기술들,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커톤을 뭐 밤새서 하루 동안 끝내는 것도 있고 몇 달을 지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개발 및 창업 경연대회 뭐 이런 느낌. 그쵸. 뭐 개발자들이나 뭐 각자 그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좀 자웅을 겨루는 네, 약간 그런 곳이죠. 천하제일 그러니까 무수대회 같은. 목적이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막 빡시게 이제 회사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이제 뭐 창업 경진 대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발굴이 되면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다양하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외국에서는 사내 해커톤을 열어서 거기서 되게 잘된 케이스가 아예 사업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거 유명한 게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서 이런 사내 벤처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구나. 저도 페파에서 해커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던 지점에서 해커톤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해커 플러스 마라톤이구나 이런 걸 또 이렇게 또 아궁이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가 필수다. 그렇죠. 저희 쪽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실제로 스타트업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용어들에 대한 뭐 설명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와 맞아. 더불어서 용어 설명이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의 그 약간 라이프에 대해서도 물론 미화된 것도 있겠고 그렇지 오히려 그 반대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도 그거를 몇 개 클립 본 거 빼고는 없는데 네. 진짜로 그냥 뭐 미화를 넘어서 그냥 정말 판타지라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셨어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뭐 실제로 뭐 약간 시적 허용 같은 음. 약간 픽션적 허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지 네, 듣적 그런 허용, 것들이 좀 드라마적 있긴 하죠. 허용. 그 정도로 바쁘고 그 정도로 긴박한 스타트업인데 뭐 연애를 하고 무슨 운동을 하고 시간이 있고 뭐 이거 너무 판타지 아닙니까? 굉장히 판타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조목조목 따져보면은 제가 사실 뭐 그 드라마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 네, 드라마를 뭐 그렇죠, 그렇죠. 폄하하거나 비할 그런 전혀 비판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아, SF도 음흠. 어느 정도 알고 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거기서 남주혁 씨가 굉장히 아. 천재 개발자로 나오시는데 음. 그분에 대한 뭐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이제 그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고 VS 어허. 코드. 네. 그리고 주로 쓰는 언어가 파이썬이더라고요. 어허. 잠깐 나와요. 그럼 맞아, 이제 맞아. 개발자들은 보면서 파이썬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 예. 그리고 이제 1화 같은 데 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보고 온 글인데 1화에 이제 고증이라는 것들을 어떤 분들이 이제 써놨더라고요. 1화에 이제 인트로에서 이제 드론이 이제 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드론이 이제 함부로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수도 방위 사령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게 바로 출동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저의 날이니까. 네. 뭐 드론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여기선 난리더라고 그냥. 이 벌금도 상당하거든요. 이거 저기 뭐지? 체포도 되죠, 이거. 그쵸. 1화 인트로부터 판타지였네 진짜. 그리고 근데 그 날릴 수 있는 연공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도심 안에서는 제가 뭐 1화 클립을 안 봐서 그런데 그렇게 막 날릴 수는 없어요, 사실. 도심은 힘들. 그 뭐야 옛날에 조정석이랑 그 유나 나온 영화 아세요? 네. 엑시트. 엑시트. 거기서도 드론이 이거 저기 탈출을 도와주잖아요. 드론이 엄청나게 떠가지고. 살아있다라는 영화에도 나오죠. 드론 날리는 거. 네. 살았다 그 UI. 뭐 어쨌든 그것도 있고 저희가 예전에 이제 그 야곱님께서 친절하게 아주 설명해 주신 AI 기술 학습, 맞아. 머신러닝 그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해커톤에서 3일 동안 치러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AI를 학습을 시켜요. 3일 만에. 와, 그래갖고 제가 그거 보고 와, 저 컴퓨터 뭐지?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고. 네. 아니 진짜 나 이런 웃음소리 처음 들어봐. 야곱님이랑 제나토리님의 이런 이 바이브와 이 웃음소리 너무 처음 들어본다.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뭐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다 깃허브에 널려 있는 느낌 약간 이런 정도로만 보면 되고 그리고 제일 문제 있는 건 그거야. 개발자가 너무 잘생겼어. 제나토리님도 잘생겼잖아요. 이거는 까타고 갑시다. 네. 어찌됐건 그리고 저는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저번에 그 저희 아마 아궁이 거의 초반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개발자는 왜 체크 셔츠만 입느냐가 나왔었어요. 근데 왜 거기 나오는 개발자들한테 다 체크 셔츠를 입혀놨지? 이거는 화가 납니다. 이거 굉장한 편협한 사고고 굉장히 이거 스테레오타입이죠. 네, 이거는 정말 그냥 말도 안 돼. 완전 넌센스예요. 맞아요. 이거에 반격으로 해가지고 개발자분들의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약간 패션적이라던가 그런 걸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 심지어 요새는 트렌드가 오히려 그거를 인식해서 나는 체크 안 입어야지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럼 10년 전 얘긴데 그죠? 그리고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다 여자친구가 입혀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개발자 아니어도 다 그래. 남자라면 다. 여자들이 입혀줘. 맞아요. 우리 오빠는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뭐 남편이 저를 어찌됐건. 입혀줘요. 이거 남편이 사줬어.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 드라마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얘기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파생된 것 중에 말씀하세요. 저는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저도 사실 뭐 스타트업 얘기 많이 하지만
벤처랑은 다른 게 뭐예요? 벤처. 벤처랑 스타트업의 다른 점? 그냥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신생 용어를 그냥 쓰는 건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볼까? 그러게요. 구글링 해볼까요? 아니 막 벤처 90년대 말 스타트업. 2000년대 초중반 이때는 벤처 열풍 이래가지고 그쵸. 벤처 사업하라고 엄청 많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스타트업 그냥 이름만 바뀐 거 아니에요? 약간 그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벤처 막 그때 모험가 정신 막 이러면서 모험을 하는 기업 이런 걸 만들어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도 뭐 비슷한 기조 아닌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요즘에 벤처 기업이란 말 안 하잖아요, 잘. 그쵸. 맞아요. 근데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벤처를 꽤 많이 쓰죠. 네. 기보 같은 데서 하는 건. 국가에서 벤처기업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장하여 신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일컫는 말로 한국에서 벤처기업의 의미는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상으로서의 기업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하고요. 반면 스타트업은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퍼져나왔다. 또 미국 거네. 초반에는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지만 돈이 없는 기업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기술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및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의미해 하나의 문화로 형성이 됐다라고 어느 블로그에서 얘기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스타트업은 뭐 아니면 도라는 회사는 거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고위험 및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이니까 맞아요. 결국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결국에는 벤처기업 안에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는 느낌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뭐 그런 뉘앙 차이랄까 뭔가 스타트업이 뭔가 더 힙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나는 벤지 처음에 딱 방금 전에 그 야곱님이 얘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네. 벤처랑 스타트업의 차이가 뭘까? 벤처기업한테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투자받은 데가 벤처기업이고 그냥 자생해보려고 하는 게 스타트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실제로 약간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벤처라 함은 뭔가 인증을 받은 기관의 성격이 더 큰 건가 봐요. 우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타트업에서도 보면은 뭔가 나라 돈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벤처 인증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부설 연구소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저 조금 이제 몸으로 와닿은 게 하나 있다. 네. 만약에 뭐 로봇 공학으로 시작을 한 기업은 벤처 느낌이고 네. 로봇을 파는 장터를 만드는 기업은 이제 스타트업인 거지. 뭔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간단하지만 뭔가를 같이 어쨌든 결국엔 같이 출발은 하는데 네. 좀 더 기술적인 거를 그 우선순위로 두느냐 그런 그러네. 느낌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구적 성향이 강하고 그런 기업들 이제 벤처로 좀 분류를 해본다. 약간 연구원 있고 이런 쪽. 기술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요새는 인터넷 뭐 홈페이지 만들거나 앱 만들거나 이런 거를 오히려 되게 고도의 기술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이 특화돼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 뭐 인식 능력을 특화하거나 약간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오히려. 근데 제가 방금 본 그 블로그에서 그 바로 뒤쪽에 요약을 해줘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준 게 뭐냐면 딱 그 제나토리님 얘기하신 그대로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스타트업은 벤처 기업에 포함되는 용어래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 중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뛰어든 신생 기업이다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새로운 그렇군요. 업종. 진짜 딱 그 벤처 특별법에서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식 정책 지원 대상은 벤처 기업이고 반면 그걸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나 뭐 첨단 기술이 있어가지고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에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한다. 그렇군요. 진짜 딱 너무 제나토리님이 아주 핵심을 딱 파악해. 역시 난 스타트업보다는 그런 건 모르겠고 유니콘 되고 싶다. 여기서 나오면 또 이제 유니콘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거의 뭐 오늘 용어 설명서네. 유니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기업 가치를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얼마야? 달러. 1조네. 달러. 1조 원에
비상장 기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도 네, 유니콘에 버금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에는 너무 넘쳐나고 흐르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고위험성, 고성장성을 갖고 신생사업을 있는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태까지 아마 야곱님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야곱님은 회사를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럼요. 왜? 아니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을걸? 내가? 하긴 야곱님 어디 다녔어요? 잘 막 안 이렇게. 하시거나. 예. 그냥 어, 졸업하자마자 교육자의 길로 떠난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저도 넷 기억을 조금 돼가지고 기억 살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뭐 거의 공식적으로 한 4개, 5개 오, 군요. 진짜요? 저 스타트업은 한 곳은 스타트업이 아니었어요. 유니콘. 아니요, 그냥 여튼. 아, 오케이. 다 개발자로서 다니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오. 아, 다 비슷비슷한가 봐. 저도 여태까지 5개 정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경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개수로 찌면은 뭐 2년에 한 번? 뭐 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진짜? 이게 뭐 짧다면 짧고 그런 기간이긴 한데 뭐 한 2, 3년 정도 평균인 것 같아요. 막 큰 기업이 아니면. 이게 그래서 되게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게 약간 스타트업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허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우리 꿈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드라마가 또 마이크 키워주고 들려주시네. 있죠. 약간 이제 뭐 로켓을 타라, 뭐 우리는 로켓이다 이런 헛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스타트업 대표들이나 뭐 공격적인데? 아니 제가 그 로켓을 같이 태워주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켓은 로켓 보면은 가다가 로켓은 잠깐만. 가다 보면은 봐요. 로켓 가다 보면 1단 먼저 분리하고 2단 분리하고 나중에 꼬다리 요만큼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가 올라가기 위한 추진제에 불과한 거야. 야곱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그래. 속사포로 얘기한다고? 아니 그냥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스타트업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사실 이게 경영적인 입장이나 뭐 운영적인 입장만 보더라도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말했듯이 기술 없이 시작하는 그런 어떤 동아리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정말 시작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이제 키워 나가는 그런 형질의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초기 인원들이 로켓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로켓에 끝까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동아리처럼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해본다, 뭔가를 저질러 보자 하고서는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 몇 년 지나서 정말 이게 유지가 되고 커지다 보면은 정말 이거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커지는 그 속도가. 맞아요. 진짜 로켓이지. 그래서 네, 진짜로 이게 너무 빠르게 치솟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같이 로켓을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실력이나 어떤 캐파나 이런 것들이 그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시간만큼 그렇게 빨리 자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한계적으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우리 돈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죠. 나는 같이 있었고 같이 일을 했었고 뭔가를 했는데 나의 자리가 이미 그 굴러 들어온 돌에 뺏겼고 그리고 이제 연봉도 이미 주고 있던 뭐 그런 거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분을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은 경영권 방어랑 투자 유치 때문에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대표가 그걸 방어 쳐버려. 그럼 이제 나는 현타 오고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대부분의 스타트업의 발전 과정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지금 너무 뼈 때려서 지금 뼈 부서져가지고 안 되나 이거? 아니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인 게 들고
써야지.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 생각은 그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너무 짧다고 해도 짧고 길면 또 길다고 볼 수 있는 시간, 그 성장하는 시간, 그 안에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제야. 나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 진짜 어쩔 수 없이 못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진에서 정말 좋은 인복을 차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스타트업들 네네. 되게 많아요. 그쵸. 정말 내가 보기에도 와, 저 사람이 저기에 있으니까 저 회사는 참 잘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들이 나가리 돼 있어. 그래갖고 그쵸. 뭐지? 와, 어떻게 저렇게 차버리지? 저 사람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실제 실례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이 사람은 이 회사에 필요해. 근데 그 필요한 것을 하려고 뭐 약간 대표랑 그 의견이 안 맞았어. 그러니까, 아, 얘는 이제 머리가 컸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하고 딱 때려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잘못 생각한 게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대표? 네, 대표가. 근데 네. 그분을 따라서 우르르 나갔다는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현타가 오거든요. 네. 나도 저렇게 스타트업 같은 되겠구나. 경우는 정말 인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맞아요. 회사가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도 엄청 바뀌고. 그래서 스타트업의 제가 일장, 스타트업은 대표를 봐야 된다. 그렇죠. 대표를 보고 대표를 판단해야 돼요. 다른 거 모르겠어, 나는. 내가 10년째 스타트업에 있는데요. 대표만 봐요. 물론 성장성이 있는지도 가능성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인 거고, 그건 어느 정도 예선인 거고, 그 이후에 뭐, 주니어 분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건 이제 사수를 봐라가 제일 먼저긴 한데, 네. 이제 이직을 막 경력직이고 조금 몇 년 이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대표님만 봐도 아, 여기는 내가 다닐만 하구나. 아,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야곱님이 한 말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저렇습니다. 저거는 인정하는 바고. 스타트업 제나토리님이 했던 말씀 중에 저도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성장을 못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실력적으로는 그만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 실력이라든지 뭐 어떤 뭐 기술 스킬이라든지 이런 건 그만큼 따라갈 수 있는데 그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치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의견들을 좀 더 이제 제대로 어필하고 설득하는 능력 이런 거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조직 있는 규모에서 나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짧은 시간에 갖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죠, 그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동아리적인 성격이라고 이제 몇 년 동안 자신들은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동아리를 탈피해서 너무 이제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신들은 그 분위기에 익숙하지도 못하고 그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했던 관성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큰 조직을 꾸려야 되는 대표나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 어린애 같아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아직 그냥 너무 어린 시절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제 얘네는 이제 이런 큰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팽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혼자 어른이 된 거네. 네, 그렇죠. 그런데 또 웃긴 거는 그들이 자기는 되게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보면은 인재를 아직 볼 줄도 모르고 진짜 필요한 기술이 무언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겁먹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큰 조직이 돼가지고 진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 이러면서 SNS에서 말 잘 타는 사람 불러다가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회사 망하게 하는 게 되게 흔한 테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SNS에서 자기 있어 보이게 포장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출중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대표들은 약간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야? 그러면은 데려와서 우리 회사의 네임밸류를 좀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은 와서 정치질만 하고 이제 입만 떠들다가 다른 데 연봉 올려서 그냥 가버리고 회사는 남은 거 없이 그냥 거기서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다. 그래서 능력이야 그것도 진짜. 맞아, 그것도 축복이야.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땐 참 그것도 능력이야. 대단한 거지. 인정.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롱
결국엔 그 스탑 걸리는 타이밍이 옴. 그쵸. 왜냐면은 그 바닥도 좁기 때문에 그렇게 돌고 돌면은 결국 멈춰지게 돼 있는데 대표들이 그거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스타트업은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이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대표들은 대표밖에 안 해봤어요. 맞아요. 직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이런 뉘앙스들을 이해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젊을 때 명함에 대표 써있고 대표님 소리 들으면 어깨에 힘 쫙 들어가고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별로 그쵸. 배는 게 없단 말이야. 그치? 네. 이런 거 친구들이랑 소주 먹으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 좀 잘라야 됩니까? 아니요, 저는 아니요, 좋아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위해서 아궁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래서 저는 제나토리님이 말씀하신 그 대표만 본다는 것도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면 맞아요. 그 사람 하나로서 이 작은 그룹에 이 작은 조직에 명운이 달려있는 게 너무 빤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또 이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가 되지만 대표들을 하루 이틀 본다고 그게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니까요. 네. 맞아. 그들도 이제 미디어 마사지 받고 언론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놓으면 사실 제대로 그들을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중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1, 2년 있다가 그들이 어떻게 진짜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때 지쳐서 또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들이 왜냐면 굉장히 많아요. 회사 안에서도 그냥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은 되게 뻔지르르하게 하는데 실제 액션은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네.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 케이스의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경우도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맞아요. 들어가서 정말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어가지고 진짜 맞아요. 이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너무 지금 그쪽으로 가니까 살짝 틀면은 이거를 듣는 이제 신입 개발자나 네. 조금 스타트업에 관심이 이제 생기는 분들 재밌는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기에는 조금 중역이나 아니면 뭐 정말 뭐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출발 나이가 차고 같이 하는 네, 멤버. 그쵸.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이 스타트업이 내 마지막 스타트업이야 약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거라면 그러면 이제 뭐 3년차 이하나다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으로 주니어. 좀 이직을 해보고 싶어하는 주니어들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연봉 협상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이직할 때? 연봉 협상? 뭐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연봉 협상은 이게 저도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 스타트업마다 달라요. 연봉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 곳도 있고 그냥 대표가 너 얼마 받아 하면 끝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또 연봉 격차도 엄청 크거든요. 어디는 초봉이 뭐 이렇게 낮고 어디는 초봉이 이렇게 높고 근데 그거에 이제 홀려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입분들이 뭐 대기업 기타 대기업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도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그거에 이제 홀려서 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돈 많이 준대. 와 돈을 이만큼이나 줘? 초년생한테 스타트업이?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제 경험상은 초봉이 높으면 인상률이 낮아요. 물론 그쵸. 그것도 같이 성장하면 높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초봉이 낮으면 인상률이 낮아요. 뭐야? 이게 웃기게 잠깐만. 초봉이 높든 낮든 인상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 높지 않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이 같이 성장하고 있으면 인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의 얘기를 들어드리면 저는 초봉이 진짜 낮았었어요. 왜냐면 전향했기도 했고 그리고 애초에 10년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낮았죠. 뭐 지금 뭐 초봉 뭐 3천 기본이도 기본인가? 아니요, 요즘도 10년 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래요? 게 슬픈 이야기죠. 제가 그래요? 첫 월급을 120을 받았습니다. What? 진짜로? 네. 많이 받았네요. 네, 전 많이 받았죠. 그 정도면. 훨씬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이과니까. 디자인 일도 좀 하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디자인 일도 좀 하고 이렇게 겸업을 한 거죠. 또 사실은 두 개의 연봉을 줬어야지. 아무튼 근데 그 회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잘 탄 거죠. 운 좋게 좋은 스타트업에 가서 좋은 사수들이랑 좋은 대표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니까 연봉이 다음에 갑자기 몇십 프로가 뜨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뭐 연봉, 그러니까 협상 방법은 좀 이따가 뭐 제가 꿀팁이 있으면 좀 드릴 건데
그거 그냥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운이라고 보고 일단은 애초에 초반 그거는. 근데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뭐 각 테이블이 있는 곳이 있고 뭐 대표가 이렇게 정해주는 데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후자인 경우면 그냥 이직하세요. 저는 무조건 이직을 추천드리고 와우. 만약에 연봉 테이블이 있고 연봉 협상을 이제 제안을 하는 회사들이 보통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회사에서 짜오겠죠. 얼마가 있어요. 이걸로 괜찮으신가요? 뭐 혹시 이거에 대한 뭐 더 건의나 아니면은 이견이 있으신지 막 이런 거를 물어보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연봉 협상 이제 시즌이 되면은 보통 이제 자기 셀프 평가를 원하는 데도 있고 회사에서 평가를 해주는 데도 있는데 자기 셀프 평가하는 거를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네. 내가 올해 무엇을 했고 그쵸. 어떤 걸 했고 이 회사에 어떤 것들을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런 거를 꼭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를 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득력 없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저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보통은 그냥 그 연봉 계약서 갖다 주면 다 사인해요. 대부분의 개발자나 뭐 대부분의 스타트업 직원들은 어리기도 하고 그렇게 아까 전에 야곱님이 말했듯이 사람을 대하는 법 아니면 설득을 하는 법 뭔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의 그냥 대부분 사인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억울할 것 같아 이거 받아도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내가 연봉 협상을 딱 그쵸. 받고 왔는데 올해 기대를 했는데 연봉이 3% 올랐어. 이 돈 받고 일해야 되나? 와. 네. 이 생각 현타 와요. 들겠지. 그러면 그럼요. 일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바엔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올해 계획을 짜왔고 물론 미리 그 전에 연봉 계약을 하고 나서 계획을 먼저 짜놓는 것도 좋죠. 우리 회사에 어떤 것들을 했고 뭐 MAU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DAU 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지표들을 내가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데 나는 몇 %의 지분을 썼다. 숫자로. 네. 그게 훨씬 증명하면서. 설득력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들도 얘가 왜냐면 그들이 그렇게 객관적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대표가 옆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코드를 잡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받고 이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는 뭐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이고 대외 활동해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인사평가팀에서 그걸 한단 말이야, 거의. 아니면 뭐, 진짜 조금 더 발전돼 있는 곳은 이제 다른 개발자들이나 같이 협업했던 분들한테 뭐, 설문을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걸 했고, 뭘 했고. 그거를 하나 딱 던져주면 그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게 많이 던지지는 마세요. 터무니없게 막, 저는 이렇게 했고, 한 그래도 40%는 올려받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가겠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물론 40% 진짜.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무모하게 한번. 이 무한도전. 회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네, 근데 되게 도박성이긴 하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계속 내가 어떤 걸 했는지 준비를 꼭 해놔야 돼요. 총은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지금 제나토리님이 얘기해주신 게 꼭 개발자 분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어느 직군이죠. 직무에서든 다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드리면 분명히 개발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세미나를 나가던 아니면 동일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 뭐 알게 돼요. 나중에 뭐 세미나를 나갔던 동아리를 나갔던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든 연봉의 그 라인을 좀 알아놓는 것도 좋아요. 그거 진짜 꿀팁이다. 네, 내 연차에 어디서는 어떻게 받고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어렵겠지만 찾기는. 그래도 뭐 요새는 연봉 뻥튀기 하는 것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뭐 친구들한테 진짜 친한 친구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너네 회사는 얼마 받아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비슷한 회사에 면접을 한번 보러 가세요. 비슷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서 실제적으로 대비를 해놔야지. 연봉 협상이 잘 안 되면 더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진짜 애정이 있고 이 서비스를 무조건 해야 돼. 그럼 뭐 참고 지내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로켓에서 뭐 끝에 올라가는 맨 마지막에 남은 그 위성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판단해야 돼요. 약간 우프긴 하지만 위성이 기술직 사람들이 위성이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뭐 지분 준다 아니면 뭐 여기에 중역으로 끝까지 가자 이런 말 잘 안 믿고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게 경영이 잘 돼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 기술직을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NC 소프트? 음. 좀 유명하지 않아요? 개발 게임 쪽이라서 많이 다르려나? 아니지. 그래도. 그러니까 뭐 NC 특이 소프트는 케이스들이 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이 기술직 쪽에서 내가 로켓에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애초에 크게 갖지 않는 게 가장 지금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대체 가능한 사람들이다.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기술 쓸 수 있는 사람 데려오면은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너가 우리 회사의 핵심이고 너가 우리 회사의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 드물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의 말이 뭐 너는 비슷한 기술 쓸 수 있는 사람 데려와서 바꾸면 돼가 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보통 저희도 이제 보면은 저는 공유 오피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분들이 되게 많이 입주해 계시는데 저희 데스크에 와가지고 되게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 게 어떤 문의가 많냐면 개발자 어디서 구할 수 없냐 이런 문의들 되게 많이 들어와요. 뭐 그 손이 엄청 모자란가 봐. 그러니까 개발자 니즈는 많은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그런 해석해드렸잖아요. 그쵸. 그 돈 주고 쓸 수 있는 개발자 어디 없냐 이거겠지. 네. 그쵸. 뭐 정확하게 개발자의 정리가 퀄리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는 프로그래머들이 한 2년, 3년마다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나토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연봉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술 쪽은 아까 싱그레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회사에서는 지금 이 친구의 실력이 이 정도야? 근데 이거밖에 안 받고 있어? 우리가 500이라도 더 땡겨주자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직할 때는 그래서 제나토리님이 아까 얘기해뒀듯이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했고 이 회사에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1년 동안 발전한 내용은 무언가를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일기 정리하듯이 정리만 해놓으면 이직할 때 그거는 그냥 핵무기예요, 핵무기. 커밋을 치세요. 나의 네. 이력서 커밋을 치세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놓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과 1,000만 원 더 얹어서 갈 사람이 갈라지는 거죠. 거기서 같은 일을 했는데 내가 한 것을 남겨놓고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남겨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죠. 또 이게 막상 그때 가서 찾으면 안 보여요, 그게. 맞아. 그래서 이런 기록을 되게 사소한 걸수록 남겨놓는 게 더 좋아요. 되게 사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게 뭐냐면 디자이너가 줬던 버튼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역으로 이런 문서들을 보고 버튼 크기는 이 정도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사용자들은 이만큼 누르는 미스가 줄어든다,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많이 보게 돼서 이 광고 클릭률이 더 올라간다,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제안을 해서 이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럼요. 되게 사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사소하거든요. 이거 버튼 크기 좀 늘리는 게 뭐 이게 얼마나 뭐 별거라고 그냥 기술적으로 내가 늘려주면 되는데인데 이 뭐 기획이라든지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걔가 그런 역제안을 해서 이렇게 수치가 개선됐어? 그럼 와, 쟤는 되게 안목 있는 개발자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고 그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입장에선 이거 뭐 코드 한두 줄만 고치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했어도 그런 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걸 제안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됐다, 이런 걸 해놓으면 이직할 때도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후배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딱 두 부류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코드를 짜는 거를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와 예술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류가 있고, 방금처럼 야곱님처럼 이제 이런 서비스적 관점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눴을 때 너희는 어떤 곳을 하고 싶니? 라고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진짜 되게 자주 하는 질문인데 그럴 때마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성향마다. 네, 그쵸. 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지금 뭐
한창 다 크고 계시니까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저는 약간 서비스적 관점을 더 많이 생각해보는 건 어떠냐의 사람이거든요. 어... 물론 코드를 잘 짜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잘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버그도 줄여주고 뭐 나중에 유지 보수성도 굉장히 좋고 뭐 패턴을 잘 지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의 그 스타트업에서 더 살아남고 싶고 더 높게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서비스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쪽 코드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물론 부지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돼야 되면서 네. 어떻게 스타트업에서는 사실 한 사람이 되게 많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특성도 사실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이쪽은 오히려 대기업들 그 협업이 더 많은 그쪽에서 되게 빛날 수 있는 느낌인 거고 네. 이쪽은 오히려 그 뭐 이럴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차 개발자인데 저를 전담해주는 디자이너가 1년차예요. 그러면 제가 더 겪은 디자인이 많을 거겠죠? 제가 디자인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분들을 키울 수도 있고, 이 회사에서는 제가 없어서는 안 돼. 디자이너의 오히려 사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으면, 아까 야곱님이 말했던 그런 사람 있으면 저는 무조건 뽑아요. 진짜 너무 좋은 개발자인 거죠. 왜냐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니까, 미리. 그러니까 그게 야곱님이에요? 그렇죠. 스타트업에서 가장 바라는 개발자나 뭐 어떤 직군이든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사람들을 구한다고 다 써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맞아요. 거예요. 근데 물론 맞아요. 이렇게 잘하는데 대우를 안 해줘. 제가 아까 말했듯이 다른 동일 직군의 연봉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라 했는데 너무 낮아. 진짜 저 사람들이 뻥치는 것 같아. 그러면 도망가야 돼. 맞아. 나는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더 잘 알아봐 줄 수 있는 회사로 가야죠. 저는 되게 후배 개발자분들이 그런 서비스적 관점을 되게 키우는 거를 되게 좀 많이 해야 이런 스타트업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저도 미래를 생각해서 개발자로 계속 가는 것도 좋겠지만 약간 기획 쪽에도 많이 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스타트업에 이제 처음으로 입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제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거는 다 예선이라고 치고 거리나 뭐 사무실 뭐 이런 거는 다 예선으로 칩시다. 뭐 실제적으로 뭐 공용 오피스에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근데 면접을 볼 때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을 좀 파악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첫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내가 쓸 수 있는 서비스냐, 내가 쓸 것 같은 서비스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면접관의 조금 태도라든지, 우리도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들의. 네. 나는 면접자들이 안 쫄았으면 좋겠는 게, 물론 쫄 수밖에 없지만 항상 면접을 보면 앞에 있으면 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들도 우리를 판단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투, 언행 이런 것들도 다 판단해야 돼요. 그 사이에, 그 정신 없는 사이에 막 그냥 마냥 합격이라고 가면 안 되고. 궁금했어. 그 면접할 때 코딩 해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아요? 대부분 있죠, 그런가요? 있죠, 많죠. 코딩, 라이브 코딩 시키는 곳도 있고, 보기 전에 예선에서 이미 알고리즘 시험 보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과제 내주는 데도 있고. 과제를 미리 내줘서. 네, 그 과제를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신입이나 되게 1, 2년 차 되시는 분들한테 그거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나는.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누구를 잘 가르치는 거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키워줄 수 있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만 괜찮은 멋있다. 거지. 아, 개멋있네. 아니, 사람이 안 괜찮으면 가르쳐주기도 싫어요. 맞아. 여기 지금 교육자로 계신 분한테 여쭤봐요. 막 선생님한테 패드립하면서 질문하는 사람이랑. 그럼 너무 나가드네, 그거는. 아, 너무 나갔구나. 너무 나갔다. 선생님을 의심해. 아니, 좋은 자세요. 전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비꼬아. 그럼 진짜 나는 말도 섞기 싫지. 그 뒤에서 막 얘기해. 뭐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긴 있는데 네. 뭐 어쩌겠습니까?
네. 뭐 어쨌든 저분은 직업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직업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회사 입장에선 그런 사람 못 봤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일단은 나와 같이 일할 사람 대표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뭐 하긴 얼마 있다 나갈 거라고. 이게 아니야. 아니 이게 아마 지금 만약에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 처우가 안 좋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비전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직을 못하는 이유가 두 개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는 사람들 때문에. 오, 그게 진짜 많거든요. 진짜.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 때문인지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아, 네, 너무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하다. 시작할게요.